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국정감사는 중간 지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에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을까 하는 점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와 비슷하거나 과거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고성과 막말은 여전하고요. 국정감사 본래 기능인 입법부의 현재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죠. 지금 거의 모든 야당들은 국감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야당들의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친박들이 혈투를 벌이고 있고 바른정당은 붕괴 위기라는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 역시 통합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고 그래서 활동성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활동성은 정당의 생명력 그리고 정치의 활력을 깎아먹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후반기에 접어든 국정감사 마무리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제 정신 좀 차립시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 방문할 때요. 비무장지대를 시찰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지금 아침에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왜 뉴스가 돼야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네,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를 놓고 그 백악관은 물론이고 그 한국 정부와 그 이견이 있었다. 이제 이런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좀 논란이 됐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험프리 미군 기지를 그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와 함께 둘 다를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상 비무장지대 방문이 좀 배제될 가능성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이 고위 관계자는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을 먼저 고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또 그 백악관 관계자는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만만의 준비가 돼 있다. 알면 놀랄 것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그 폭스뉴스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핵 문제의 그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그 최대의 압박을 위해서 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내 정치 얘기인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어제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서청원 전 대표한테 증인의 진술 번복을 요청한 전화 통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서청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간의 그 설전에 이 국민의당도 끼어든 이런 모양새인데요. 예.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의당의 그 이용주 의원, 그 홍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자신에게 그 불법 정치자금을 그 전달했다고 증언한 이 증인의 진술을 좀 번복해 주도록 서청원 의원에게 그 요청했다는 이 전화 통화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당이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이런 자료를 확보를 했는지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제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그 전날 그 기자회견을 갖고 그 같은 주장을 한 것을 이제 그 뒷받침하는 이런 그렇죠. 그 발언이 됐는데요. 예. 그러자 그 자유한국당의 그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건가? 홍 대표가 저와 개인적으로 그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하지 않나? 국감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김진태 의원은 대표적인 그 친박 의원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예. 네, 홍준표 대표는 이 통화한 적은 있지만 증인 그 윤모 씨가 그 서청원 의원 사람 아니냐?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있다고 이제 해명한 바 있었죠. 네. 자,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호남 지역주의 햇볕 정책 탈피를 주장한 데 대해서 이게 내부용 메시지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통합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이제 국민의당 예. 안철수 대표의 이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여러 그 복잡한 상황에서 일단 내부용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 통합 논의의 가능성을 이제 열어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러나 이 당내 반발을 그 의식에서 이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 논의는 그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부에서 논의를 모아보겠다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이제 개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통합 논의에 그 물꼬를 튼 만큼 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그 통합 논의의 그 전향직이었던 이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 이 호남 중진 의원들도 이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은 지금은 어렵다. 이 정책 연대나 그 선거 연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좀 후퇴를 한 모양새라고 하죠. 유승민 의원의 그 햇볕 정책 포기 조건 발언 등에 대한 그 호남 쪽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하여간 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이런 얘기들도 예? 결국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얘기지 궁극적으로 통합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 사정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안철수 대표는 좀 통합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유승민 의원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조건 발언에 대해서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반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 햇볕 정책을 표방하는 그 국민의당에 그 햇볕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면 이 통합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국민의당 그 당사에서 열린 그 정치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제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배제의 정치이고 그 분열의 정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고요. 또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고 있는 싸움. 그것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싸움이 자꾸 좀 이상하게 무슨 그 1억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뭐 이렇게 좀 변질되고 있는데 그것은 격가지이고 핵심은 그 한국당 안에서 친박 국정농단 세력을 그 쫓아내려는 그 시도를 홍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평가한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당과도 자유한국당과도 다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몸값 올리기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어제 그 법사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을 했죠. 근데 4년 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했죠. 그래서 예? 이제 어제 언론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하기도 했었죠. 어제는 이제 그 피감기관의 그 장으로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자, 4년 전에 그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 국정원 직원의 그 체포영장 발부, 공소장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그 특별수사팀장 직무에서 이 전격 배제된 뒤에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국감장 증인으로 그 출석한 바 있었죠. 당시 그 중앙지검장 등 그 윗선에서 그 사실상 그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자신은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으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어제도 그 유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 안태근 전 법무부 그 검찰국장과의 그 잦은 전화 통화 등과 관련해서 이 통화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그 통화한 후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 2번이나 통신영장을 그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돼 수사를 못했다. 재청구도 기각이 됐다. 이번 수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그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그 한간의 그 시각에 대해서는 이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수사 의뢰를 받아서 그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할 뿐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뉴스브리핑에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유한국당발 통합작업 이게 지금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통합 명분을 위해서 탈당을 권고했던 두 친박 의원이 오히려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른정당 내 자강파로 불리는 인사들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더 좀 이 반색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 때문인데요. 자, 자유한국당 내의 보수 대통합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아유, 네네. 예전엔 그 매주 나와주셔가지고 아주 또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근데요,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수 대통합 작업이라는 이 작업이요. 뭐, 현실을 보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 대통합이라는 이 화두를 꺼내고 진행되는 그 과정이 단순히 어떤 한 부분에 만나서 얘기가 이렇게 진행됐던 게 아니고, 예. 그래도 정치하는 분들이 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면은 뭔가 이 시대에 보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어떤 야당이라는 이 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예. 우선은 바른당과의 통합이 어떠냐 하는 것이 이제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탕에서 이제 재야나 시민단체도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 큰 틀에서 갖고 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변함없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박 의원들에 대한 이 출당 얘기요.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요. 예. 내용적으로는 어제도 저희들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국민이나 우리 당원들이 혁신을 하라는 것은 이 시대의 요청인데, 혁신하는 과정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 과거의 박 대통령과의 실세 몇 사람들이 사실 이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구태정치의 몸부림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당의 개혁과 또 바른당과의 통합을 못 한다면은 정치 기본을 우리가 못하는 것이다 해서 내용적으로는 변함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제명이라는 것, 혹은 출당 조치라는 것이 결국은 바른정당에게 보여주는 성의를 표하는 그런 용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의를 보인다는 게 뭐입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예를 들면은 친박 청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두 분을 먼저 이렇게 출당 조치 같은 걸 한다라는 것, 자신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바른정당이 호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이 명절 민심에서 사실 저희들이 못 봤던 거를 많이 본 게 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나라의 소위 경제나 안보나 외교의 불안은 우리 국민이 처음 몰랐던 것이 이제 마음속에 하나씩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야당은 니들 뭐 하는 거냐. 이래서 참 곤욕스러운 그 추석을 사실 보냈습니다. 예.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격식과 구애 없이 우리 야당이 모두가 대통합하는 길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응해서 정치를 하기 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은,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됐고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오늘에 왔기 때문에 예. 일부 세력이
이 개혁의 이 국민의 소리를 뭐 저항을 한다 해서 멈추거나 이럴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으로는 뭐 결론이 뭐 곧 나오겠습니다만 변함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함없이 진행될 거는 두 사람의 이 출당 조치는 계속 추진이 되고 출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출당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오늘 네. 이러다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는데요. 그 우리 당에서는 이 당원 당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단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에게 뭔가 그 요구하는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번이나 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소위 실세라고는 몇몇 사람들의 뭐 이와 같은 당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불신과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또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대통합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데서 시작이 됐지. 지금 몇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바른당이 보여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걸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바른정당 통합파들 중에서 이 홍준표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기 탈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MBN의 단독 보도였었는데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분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국가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요번에 통합에 응원한 그 의원님들은 이럴수록이 우리가 참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일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다 맞지는 않을 것이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지상 보도하고 본인이 얘기한 걸 이 사회가 또는 국회의원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솔직히 이 추석 그 전에는 그런 논리가 좀 우리 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민심에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우리도 반성을 하면서 이 통합에서 격식과 조건을 걸지 말고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자라는 것이 최고위에서 결정됐고 또 홍준표가 그런 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못 들은 것처럼 무시를 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의 얘기를 듣고 멈춰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바른정당 전체가 다 좀 이렇게 다랑 합하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격식과 구애가 받지 않고 107명이 있는 당과 20명이 있는 당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이라는 카드를 낼 때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당론으로서 내용적으로 좀 진행을 뭐 시민단체라든지 제야 쪽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바른당에 계신 분들이 일부가 국민당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인내를 가지고 그분들과의 또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다 가동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표면화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전체가 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부분 통합이라도 빨리 해야 되냐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부분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은 이게 대통합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대통합은 바른정당이 다 온다고 해서 대통합은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라든지 뭐 훌륭한 대한민국의 참 민주주의를 그리고 국가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하며 바른정당이
함께하는 이것을 저희들은 대통합이라고 했는데 네. 바른정당의 일부분은 오고 일부분은 안 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합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바른당이 다 오길 바라고 우리가 격식과 조건 없이 통합하자 했는데 다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 봤되 뭐 그렇습니다. 굳이 반발하는 쪽까지 설득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오늘 참 말씀드리긴 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 반대랄까 하는 분들부터 통화를 몇 번 했고요. 아하.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 그 노력을.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D-Day를 잡고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 결정되는 날까지 우리는 그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홍문표 총장님께서 D-Day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통합을 할 마지노 라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노선이? 네네. 내년 4월에 지방선거인데 최소한도 6월입니다. 6월. 내년 6월에 참. 네. 최소한도 1, 2월 정도인 통합이 완료가 돼야지 3, 4월에 공천을 하고 6월에 지방선거 참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 방법은 이미 지상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바른정당이 전당대회 하기 전에 저희들은 그 통합을 원하고 있고요. 예. 또 시기적으로 봐서는 내년 2월, 3월은 너무 늦는다고 보고, 예. 10월 말 내지 11월 초에, 아하. 그렇게 빨리요. 이 예.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단계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제야와 또 예. 많은 시민단체와의 또 관계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별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다면 일단은 오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1단계라도 좀 빨리 몇 분이라도 오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오실 분들은 예. 그냥 시간을 너무 끌지 않고 예. 좀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제 예. 어떤 데드라인을 그 한계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에 있어서의 홍준표 대표와 친박들의 갈등이 있어서 홍준표 대표 쪽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누구 도움보다도 예. 우리 당이 걸려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이렇게 몇 가지 당원 당규를 놓고 원칙적으로 국민 앞에 공개를 하고 하나하나 국민의 이해를 받아가면서 예. 가야 이것이 혁신이 되지. 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카드를 꺼내가지고 밀고 하고 땡기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격식 없이 바른당과의 하고 그것이 좀 더 우리가 커지면은 시민단체나 또 많은 예. 제야 이런 알겠습니다. 분들과 또 모시고 더 큰 보수 대통합을 하고 이러고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통합 움직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또 다른 통합 움직임의 한 축이죠.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쪽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정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죠.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지금 이 얘기도 상당히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명분과 어떤 가치와 어떤 논리인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이런 구체적이고 실무적 논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네. 어쨌든 다만 어떤 식으로든 결국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논의 정도로 지금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첫 번째는 양당이 양 진영에서 정치 혁신이라던가 어떤 반패권을 외치며 힘든 길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보면 반성하지 않고 있는 보수, 또 희망을 잃고 있는 어떤 중도의 야권에 새로운 지평을 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어쨌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봐서 알겠지만 반드시 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건강한 야권 세력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당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우를 정비를 해서 중도 통합 세력이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야 하는 게 역사적 사명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함의 어떤 화합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영원한 화합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제 형성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중도 개혁 세력이 좀 더 두터워지고 중심이 되어야 진영 싸움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현주 의원님께서 그 통합에는 당대당 통합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언론에는 누구 찬성하고 누구 반대하고 누구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부 의원이 있는 것도 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양당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변인 브리핑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적 기반이 조금 다르고 문화적 차이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공동의 가치를 정립해 나가고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많은 소통과 또 우리끼리도 그렇고 상대방하고도의 많은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속도에 좀 이렇게 제동을 거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언론 보도 보면 지역적 기반, 문화적 차이, 물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좀 두드러지는 게 이 소위 말해서 초선 재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에 상당히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 조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이 주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적극적인 편이고요. 우리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젊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이고, 또, 다선 의원들은 좀 저쪽 한국당 통합파 쪽으로 많이 가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가 굉장히 뿌리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래 정치를 하셨을수록 거기에서 아무래도 자유롭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본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해왔던 행보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들 과거에 어느 정권에 이렇게 다 집행부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 서로 대립해 있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죠. 극복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또 어떤 좀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반면에 이제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그럼 현재 양당의 가치나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는가? 무슨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또 브리핑 이런 걸 봤을 때 경제는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외교 안보 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정책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과거의 정책에 대한 햇볕 정책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저쪽을 봤을 때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의 관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젠가요? 이 인터뷰에서 이 통합을 계속 밀어붙일 시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식으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한 그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밀어붙이면 탈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단 우리가 보면 바른정당 상대방의 그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그 전당대회 이전에는, 밀어붙일래야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도 우선 우리 국민통합포럼 이런 걸 중심으로, 정책적 공감대,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찾아가고 소통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쪽의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이 되고 하나씩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님들 생각이긴 하지만 또 대선 때 왜 그때는 뭐 했냐 이런 어떤 원망 섞인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들이 좀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양당의 의원들이 너무 이런 그 큰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좀 포용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자기만 서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력은 했지만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뭔가 이렇게 좀 반성해야 하는데 이런 지적도 어제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만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요. 물론 그런 조사도 있었죠. 시너지 효과가 제일 높게 나오더라. 이런 국민의당 여론조사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네. 이현주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들어보면 기대가 상당하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숫자의 이합 집산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한국 정치사상 영원함이 화합하는 정치 세력 처음 아니냐. 예. 그럼 뭔가 이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반합에 의해서 탄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좀 있고요. 특히 호남분들이나 영남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오히려 이제 그래서 많이 찬성들 하십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경제라던가 이런 외교 이런 데서 경제가 지나친 국가 개입주의식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외교 전략이 좀 일관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걸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어떤 그 책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 현재 보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없다. 크기는 크지만 그렇다면 이게 정부를 위해서도 사실 제대로 된 건강한 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같은 얘기를 다른 스피커로 두 개로 막 분산돼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제대로 견제되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권의 어떤 중심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한야당 중심으로 강력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주변 같은 또래들은 이제는 양진영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세력이었는데 사실은 몰락을 한 셈인데 어느 정도요. 근데 이제 민주화 세력도 그 자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역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세력을 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필요가 있는데 주춧돌이랄까요 토대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 작업도 이제 신중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조금 예. 숨고르기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